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책 리뷰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왠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글쎄 내가 이걸 왜 사야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 교보문고 책 하울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고 나서 교보문고 그냥 다른 거 검색하러 들어가 보니까 플래티넘이 됐더라고요. 3개월 동안 30만 원 이상을 사면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언제 그렇게 샀을까요? 근데 오늘 박스가요 한 13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제가 VIP 이상에 처음 돼보는데 그만큼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요번에 산 책은요 총 8권이고요. 신간도 있고 신간이 아닌 책도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사면서 생각을 한 게 맨 처음에는 베스트셀러만 쫙 모아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베스트셀러를 사려고 담다 보니까 글쎄 내가 이걸 왜 사야 될까? 이거 사봤자 잘 안 읽을 것 같고 혹시 사서 읽는다고 해도 그냥 중고 서점으로 팔게 될 것 같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단순히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만으로 사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 어떤 책들인지 궁금해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아무리 이런 책에 관련된 유튜브 혹은 SNS를 통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SNS 인플루언서 같지 않고 싶거든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책을 읽고 뭘 만들고 싶지 SNS에서 잘 먹힐 만한 소재를 발굴해서 SNS에 특화된 이야기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죠. 유튜브를 잘 하려면 유튜브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냥 백투 베이직이라고 그냥 제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좋아서 책을 읽고 읽으니까 좋아서 영상을 만들자. SNS스럽지 않은 유튜브 잘하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는데 고른 책이 또 마지막에 설명하고 싶었던 책이 또 맨 위에 있네요. 8권 샀고 한 1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책이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후에 고른 책이에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 트렌드 코리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트렌드 코리아를 담아놨는데 결국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왠지 그거는 이제 공백님이 바로 리뷰해서 올려주실 것 같아서 그거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보고 나서 잠깐 활용할 책 말고 정말 좋아하는 책들을 사자. 이게 제가 일하면서 쓰는 돈이기도 하지만 저의 문화생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딱 따단 2권 샀습니다. 신간이 아니에요. 이언 맥큐언의 책 차일드 인 타임과 너시에를 샀습니다. 최근에 이언 맥큐언의 SF 소설인 나 같은 기계들을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 이렇게 마스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른 책입니다. 이언 맥큐언 하면 아무래도 속죄가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작품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섬세한 그런 마음을 잘 그려내시고 기묘한 상황과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윤리적으로 이게 옳은 걸까? 내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도 잘 만들어내시고 그 영국 분이시잖아요. 영국과 유럽, 혹은 미국까지 통틀어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풍자 같은 것들도 잘 하세요. 블랙 코미디가 잘 살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국 사회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난 그런 느낌도 잘 쓰셔가지고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읽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사실 좀 오래된 책들은 차라리 중고서적으로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바구니 담다가 모르겠다! 나 그냥 좋아하는 거 살래! 라고 그냥 새 책을 샀는데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잡히려나 모르겠네요. 살짝 상태가 아주 새 책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작가니까 올해 안에 2권 꼭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베스트셀러 같은 책 2권이 여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자, 퓨처 셀프입니다. 매달 베스트셀러를 보고 있는데요. 자기계발서에서 한동안 세이노의 가르침과 역행자가 굉장히 순위가 높았는데 요 한 2달 정도 이 책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샀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정도 북튜브를 하다 보니까 1년에 최소 100권 이상의 책을 읽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는 3권 이상, 그러니까 4, 5권 정도는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저도 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좀 새롭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이거 왠지 느낌상 바로 알라딘에 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반짝하는 자기계발서 이상인 것 같아서 좀 기대감을 갖고 샀습니다. 참고로 올해 읽었던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그 최이나 책방 대표님이 쓰신 그 뭐였죠?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였나?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외국 저자가 쓴 자기계발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송기령 작가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인데요. 저는 이분이 이전에 쓰셨던 책도 유명한데 그거는 잘 몰랐고 그 셜록 홈즈 유튜브에 나오셨을 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봤습니다. 이분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이 글을 갖고 계시고 또 대중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편이시죠. 저는 이런 책들을 특히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서울에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없는 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 해서 좀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다루는, 예를 들면 이제 한병철 철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김찬호 사회학 교수가 쓴 책을 읽어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를 책으로 이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고 싶어서 산 책입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많은 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하얀 책은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던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책의 저자가 새로운 책을 내줬길래 사봤습니다. 그 책도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브랜드라고 하면은 막 코카콜라, 이케아 이런 되게 거대한 기업을 떠올리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브랜드들도 브랜드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는 나라는 그 개인 한 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개념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을 봐왔던 사람이 얘기하는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여러분도 도서관 가시면 그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있을 거예요. 되게 작은 차 브랜드, 다리미 브랜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때로는 저는 이런 책들이 자기계발서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자극을 받고 싶었나 봐요. 자기계발서의 목적으로 산 책이 2권이나 있죠. 그리고 나오는 책이 단 한 사람입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책이에요. 이 작가님은 구의 증명이라는 소설을 쓰신 걸로 유명하죠.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계속 인기 책에 있길래 그냥 가볍게 쓱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독특하다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리커버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느낌으로 새로 쓰셨을지 궁금해서 샀는데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구의 증명. 그랬더니 책 리뷰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상단에 뜨는 겁니다.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해서 막 댓글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구의 증명이라는 책이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홍대병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우울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나는 이 정도의 감성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뽐내고 싶어서 구의 증명이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한다. 그것이 보기 싫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 너무너무 좋았다. 그 여운에 빠져서 며칠을 그냥 먹먹한 감정에 빠져서 있었다. 이런 평도 있었어요. 일단 책 영상이 아닌 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었고 그 구의 증명이라는 책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문화로서 자리 잡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홍대병이라고 사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홍대병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 대상이 되는 작품이든 사람이든 좋아하는 그 대상 자체가 가진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이 동경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책, 사람 같은 것들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가 마치 자신을 대표하는 것 마냥 좋아한다거나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이 마치 나는 한
0에서 이제 100 사이에서 한 50 정도로 우울한 사람인데 마치 한 7, 80 정도로 우울한 사람인 것처럼 우울이라는 명품백을 든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싫어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었던 소설로서의 그의 증명은 좀 독특하고 순수하게 사랑의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한다 이 정도였는데 좋다 싫다를 떠나서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리는 걸 보면 호기심이 생겨요. 어떤 점에서 좋아할까? 어떤 점에서 싫어할까? 이런 점은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좋다라는 걸 저는 하나둘씩 좀 알아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호기심으로 산 책입니다. 그리고 핑크빛 표지의 책 2권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소설이에요. 좋은 엄마 학교인데요. 제목부터 살짝 그 불길한 스멜이 나지 않습니까? 좋은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엄마라는 역할에 기대되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엄마 만능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엄마라는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정말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심지어 허블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SF 장르에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와는 좀 다른 뭔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류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엄마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좋은 소설인 것 같아서 샀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책은 과학책입니다.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라는 책인데요. 올해 과학책을 여러 가지를 읽고 있는데 제일 흥미로웠던 건 진화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기적 유전자가 유명하고 이제 필독서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거에서 다루는 진화 말고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이 있어요.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를 읽어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런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든요. 근데 좀 천천히 이렇게 저 진짜 막 공부하듯이 읽어요. 수능 비문학 지문 읽듯이 정리하면서 읽거든요. 조금 차분히 오랫동안 볼 것 같아서 산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 8권은 처음에는 베스트셀러만 모아서 사려다가 이렇게 흔적이 보이죠. 그러다가 아니야. 책을 살 때는 내 취향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4권이 추가돼서 8권을 일과 취향을 딱 밸런스를 맞춰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 읽으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아직 책장에 책이 많은데 또 이렇게 새 책을 샀죠. 저만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하게 욕심이 드는 게 교보문고 플래티넘이 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주는 혜택을 제가 잘 쓰지도 않거든요. 막 쿠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을 하는데 이거 왠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쓸데없는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느낌에 12월 말 쯤에 한 번 더 크게 지르지 않을까 하는 저를 좀 다독이고 있는 중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 소비 욕망을 좀 억눌러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베스트셀러 나오시면 어떤 기준으로 그 중에서 새로운 책을 사시고 또 그 중에서 산 책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저랑 비슷하게 취향과 어느 정도 타협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산 책 중에서 겹치는 책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저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럼 자주 만납시다. 안녕.